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는 최근에 이제 논문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중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됐던 오토엔코더 또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과 또 NTU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자, 여기 제일 먼저 시작은 얀 르쿤 교수의 코멘트에 대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unsupervised learning. 굉장히 요새 강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얀 르쿤 교수나 또 힌튼 교수 원래 그랬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최근에 그렇게 하는 브레이크스루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페이스북의 AI 리서치 센터장과 또 NIU의 프로페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런 말 썼어요. 슬라이스드 브레드 이후로 가장 쿨한 것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다. 오늘 자료의 이제 뒷부분에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그거에 대한 것이 얼만큼 쿨한지, 멋있는지, 이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몇 년, 이미 이 자료가 나온 게, 이 코멘트가 2017년이니까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것이 더 강화됐죠. 얼만큼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유도 좀이나마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잠깐 자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컨브넷이라는 것이 결국 르쿵 교수가 르넷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함으로써 연구가 촉발되었고, 그래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거기에서 활용이 되면서 이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촉발됐는데, 이런 것이죠. 자기의 명성을 갖고 있는데 only person who could make them, 그것이 동작되도록 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명성을 가졌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선 which was not true,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겸손한 건지 사실이 아닌지 그런 얘기를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에 이제 딥러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딥러닝, 지금 이 과목이 딥러닝 응용인데 딥러닝에 대해서,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딥러닝 중에 뭐냐, 바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also called GAN, 또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이것이 딥러닝에서 가장 임포턴트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 GAN은 누가 썼냐면, 누가 제안했냐면 이안 굿펠로우.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딥러닝이라는 교재가 이 굿펠로우가 이제 주저자잖아요. 그리고 그는 요시오 벤조와 함께 몬트리올 대학의 제자 학생이었어요. 자, 몬트리올 대학에 누가 있습니까? 힌튼 교수. 힌튼 교수가, 이 얀 르콘은 이제 포스닥으로 힌튼 교수한테 갔었고, 이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번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업적을 남겼죠. 자,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로 가장 인터레스팅 아이디어가 여기서 이제 나온다, 그러겠죠. 딥러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에 대한 이제 얼만큼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도가 나오고요. 2017년 이후로 이 겐에 관한 모든 논문들을 한번 쭉 토탈 넘버를 했더니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더라. 이게 이제 매 달마다 나오는 퍼블리시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쿠뮬러티브 넘버니까 요 사이 간격이 1월, 2월, 3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름도 보다시피 겐으로부터 해서 A시겐, B겐, C지겐,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알파벳을 우리가 쭉 나열하면 뭐 100개가 넘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지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러한 논문에 보면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카스프라는 우리가 신호 처리, 시그널, 고스트 앤드 시그널 프로세싱에 관한 저널이 아주 유명한 이제 컨퍼런스인데 여기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제너러티브라는 단어, 키워드가 그다음에 어드버서리라는 키워드, 또 리인포스먼트, 우리가 이제 딥러닝의 이제 슈퍼바이드, 언슈퍼바이드와 함께 또 리인포스먼트라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 자, 이것이 이러한 크기를 한다. 이게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제, 압도적이라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드버서리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타이틀이 검색될 정도로 그만큼 유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걔는 가장 매우 임포턴트 테크놀로지에 속한다.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은 이제 겐에 대한 아이디어. 자, 이 두 개는 이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고 또 제너레이터 이게 질문은 뭐냐면 답은 노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여러분 답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고요. 자, 여기 이제 결론이 트레이닝 겐. 우리가 트레이닝한 것이 핫 이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그젬플 간단히 볼 거고요.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백업한 게 요 뒷부분인데 사실 요거만 알면 이거는 뭐 대동소야입니다. 대동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옵셔널인데 자, 제가 강의 분량을 보면서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겐의 기본 아이디어를 보겠습니다. 자, 겐이 어떤 텍서노미, 우리가 소위 이안급 펠로우가 만든 어떤 틀인데요. 자, 제너러티브 모델을 우리가 이제 이 트리를 만들었어요. 먼저, 자, density가 explicit한 경우, 그 다음에 density가 implicit. 자, explicit란 알 수 있다는 거죠. explicit 표현 가능한, 이거는 표현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내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explicit 할 경우에도 트랙터블 하냐 또는 트랙터블 하지 못하냐. 그래서 이 두 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트랙터블 할 경우에는 우리는 소위 이 CNN에 해당되는 Fully Visible Belief Net이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킨튼 교수가 이제 Belief Net이라는 것을 2006년 그쯤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의 그 이론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강의는 시간 관계상 생략할 텐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강의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plicit density인데 자, approximate density, 트랙터블하지 않다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제 소위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라고 생각하죠. 이미지 데이터가 어떤 확률을 구성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트랙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걸 이렇게 나눠 쓴다. 그죠?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방법과 마르코프 체인. 그래서 볼츠만 머신이라는 유명한 이것도 사실 시간 있으면 봐야 되는데 이번 강의에는 좀 제가 시간 관계상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오토엔코더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그걸 좀 정리 좀 할 거고요. 자, 오늘 할 내용 이제 겐에 대한 얘기는 implicit density입니다. explicit 하지 않은 그러니까 density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추적을 하거나 또 어떤 활용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probability에 대한 얘기가 물론 언급은 되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implicit density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 하는 방법이 이제 겐이고요.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한 것이 GSN. 그래서 GSN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겐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자, 먼저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경우에 여기에 있는 자, 이게 숫자죠. 이걸 우리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우리가 Z라고 그러죠. Z의 도메인 어떤 숫자.
자, Z 도메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 넣어가지고 제너레이션 시키면 X라는 이미지 형상이 나타난다. 그죠? 한 픽셀들이 전부 요거 디멘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4 x 64, 뭐 100 x 100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디멘전이 이제 하이 디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변형이 되게 되면 이것이 그림 모양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요 엘리먼트가 바뀌었죠. 첫 번째 엘리먼트가 바뀌면 이렇게 어떤 머리 색깔이나 뭐 안경 이런 것들이 이건 뭐 예를 든 거니까 또 바뀌었어요. 자, 마지막 0.1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고 한 개 한 개가 의미하는 게 이제 캐릭터리스틱이란 말이야. 어떤 특징, 이 영상에 갖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레이턴트란 말 들어봤죠? 잠재돼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하는 분야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자, 센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만들죠. 우리가 텍스트 제너레이션 또는 뭐 캡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 영역에 속하는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How are you? 라는 단어가 문장에 나온다 그러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Good morning 이라는 단어 문장 이렇게 하게 되면 Good afternoon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예를 든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단어들의 캐릭터리스틱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뉴럴 네트워크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Z로부터 어떤 데이터 X 이거는 로우 디멘전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100도 좋고 500도 좋고 필요한 만큼 넣어주고 여기에 있는 영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특성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제너레이터인데 그 제너레이터하고 이제 겐이 뭐예요? 어드버서리는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어떤 관계 그래서 이제 어드버서리가 적대 관계이죠. 적대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거를 어떤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든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이 컨디션입니다. 우리가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텐 코드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물론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여기는 이 GitHub의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구성했다는 얘기고요. 어떤 벡터, Z 벡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 제너레이터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디멘전이 하이 디멘전, n by n이다. 그 디멘전은 n 자승이 되겠죠. 그죠? 자, 벡터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디멘전의 익스펜션, 리덕션이 아니고 익스펜션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자, 각각의 인풋 벡터의 디멘전은 캐릭터리스틱을 의미한다. 아까 다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머리를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뭐 예를 든 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컴포넌트를 바꾸면 여기 있는 사람의 캐릭터가, 만화 캐릭터가 이렇게 긴 머리로 나타난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있는 블루 헤어를 바꿨어요. 여기 있는 값 중에서 이 2.4를 5.4로 바꿨어요. 여기 2점을 바꿨지만 어차피 5.4가 도미넌트한데 이렇게 되면 블루 컬러로 바뀌었어요. 블루 헤어로.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오픈하라. 마우스 오픈 마우스의 경우에 자, 여기서 어떤 게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컴포넌트를 우리가 바꾸면 입이 열리는. 자, 이렇게만 우리가 만약 이 규칙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당한 그런 매력적인 제너레이터가 되겠죠. 이 규칙을 이것이 어떤 것이 어떤 건지를 안다는 것이 사실은 결국 영상을 분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 제너레이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이걸 실제로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 그것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나 또는 함수. 여기서 함수 똑같은 얘기죠.
자, 영상 이제 반대죠. 이제 영상을 넣어서 우리가 이곳 영상 x라는 이미지를 넣어서 자, 이 값이 스칼라. 스칼라. 스칼라라는 것은 뭐 value라는 거죠. value.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커지면 리얼을 의미하고요. 뭐가요? 이미지가 실제 영상.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작으면 페이크. 페이크라는 거는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리얼, 그러니까 true, false인데 이것이 실제 어떤 우리가 이미지다.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건데, 그거를 제너레이션 해주를 쓸 수 있는 건데, 제너레이션 된 영상은 사실은 페이크입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분한다. 보통은 이제 이것을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보통 계산합니다. 자, 이게 보다시피 이거는 이건 리얼이죠. 사람의 손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기계 그린 게 아니고. 자, 이것도 어떻게 보여? 이것도 1이죠. 자, 그러나 이건 어때? 분명히 이제 굉장히 좀 허술하죠. 뉴럴 네트워크가 처음 만들어낸 제너레이트 된 영상은 디스크리미네이트 결과가 작습니다. 자, 0과 1 사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소위 0과 1 사이 있다는 거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리그레션. 우리가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해서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걸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또 마이너스 1과 1 사이도 상관없어요. 액티베이션 시켜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0.1 작다는 거죠. 스몰러 밸류는 페이크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너레이트 영상이 만약 1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긴 거죠, 기계가.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갖다가 속이는 거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얘는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요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것이 하나의, 뭐,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새가 있죠. 새는, 어떤 새 상관없어요. A라는 새라고 합시다. 다른 새는, 이 버터플라이를 좋아해요. 버터플라이를 먹을 수 있죠. 이게 천적이죠. 자, 그런데 이 새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새냐, 그러니까 이 버터플라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하는데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 뭐예요? 브라운이 아니다. 그래요. 브라운이 아니다. 이 새는 그러면은 이 새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겠죠. 버터플라이니까. 그럼 버터플라이는 어떻게 합니까? 제너레이터. 얘를 속여야 되니까 브라운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진화하는 거야. 우리가 진화론에서. 자, 브라운이 됐어. 그럼 얘는 버터플라이는 이거를 얘는 새가 아니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진화합니다. 스스로 B라는 새로 진화했어요. 자, 이 새는 이제 브라운에 대한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장어요. 그러면 브라운은 죽으니까 버터플라이는 베인을 갖고 있지 않다. 베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죽은 이파리, 죽은 잎새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잎새를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다시 죽은 잎새처럼 바뀌는 거죠. 진화하는 거. 그럼 베인. 이건 실제로 나뭇잎, 정말 나뭇잎 같은데 이게 이런 이 나비가 있대요. 버터플라이가. 자, 그러면은 얘는 절대로 이 공격 당하지 않겠죠.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갖다가 속이면서 계속 바뀌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어떻게 될까? 이제 베인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버터플라이는 어쩌고 저쩌고. 똥점점점. 이거는 어떻게 진화에 따라서 A, B, C, A, B, C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 상대방을 어떤 속이는, 특히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이게 주어졌을 때 얘는 분명히 페이크다. 그럼 이게 페이크가 리얼이 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진화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제너레이터 버전이 1일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여기에 있는 Z로부터 이미지 만드는 게 거칠 수밖에 없어요. 제너레이터는 어차피 입력이 뭐예요?
입력이 일반적인 노이즈예요, 노이즈. 예,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 파라미터가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페이크죠. 얘는 실사 그림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그거를 판단해서 얘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나오면 뉴럴 네트워크가 진화합니다. 그래 만들어내요. 여기서 갖고 있는 정보를 받아서. 예, 이게 사람에 비슷해졌죠. 자, 얘는 판단합니다. 아직도 너는 페이크다. 그럼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무한히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계속 물론 리얼 이미지를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얘는 이제 리얼 이미지라는 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알려줘야 되죠. 얘는 리얼이다 하는 거를 알려줘요. 여기 들어온 게 리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개의 어떤 뭐 판단 근거는 뭐 디스턴스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규칙에 의해서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이 이제 결국 제너레이터가 이 리얼에 가깝도록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걔네 기본 아이디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하면 자, 이게 이 parable of peace, 평화의 비유, 화평의 비유. parable은 우한데 그냥 우리 쉽게 그러니까 서로 평화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generator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discriminator는 teacher, 감시자. 학생은 뭐야? 계속 숙제를 내는 거죠. generator는 뭐 그냥 성역게 냈어요. 그랬더니 이 판단 discriminator, teacher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은 실사는 리얼 이미지는 눈동자가 있어야 돼. 두 개의 눈이 없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눈동자를 버전 2에서 그려놨습니다. 네. 여기 그저 그려놔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얘는 컬러가 있어야 되는 컬러 없네. 노 컬러.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다시 컬러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넣어주고 다시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서로 상호 교감을 통해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근본 질문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왜 너는 스스로 학습하지 않느냐? 제너레이터도 스스로 디스크리미네이터 할 필요 없이 이것은 제너레이터도 안다고 가정하면, 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없이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없느냐? 왜 굳이 두 개가 적대적 관계로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답변은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만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왜 얘는 너 혼자 못하느냐? Do it yourself. 이거는 학습에 관한 거. 이건 뭐예요? 너 스스로 하라. 디스크리미네이터 가지고 이거를 학습해서 한다. 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답은 뭐라 했어요? no입니다. no. 왜 못하냐? 못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개인이 갖고 있는 성질이 이거 스스로 학습하게 하면 당연히 뭐 안 되겠죠. 두 개를 적대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환해 가면서 하는 것이 이 기본 컨셉이란 말이에요. 자, 뭐 우리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본 만화인데, 자,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관계냐? 서로 에니미라고 쓰고 나는 서로 적이야. 그런데 친구가 되고 싶어.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루는데 그 평화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평화? 숨어있는 평화죠. 상대방을 적이야. 상대방을 속여야 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죠. 그래서 경찰과 도둑. 경찰과 도둑. 많이 얘기 논문에도 나옵니다. 경찰과 도둑.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경찰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고, 도둑은 제너레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적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나루토와 사스케. 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 자료를 잘 보고 그린 겁니다. 자, 이거는 결과를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본 건데요. 이거는 뭐,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자, 100번 업데이트 할 경우에 거의 뭐, 그냥, 뭐, 노이즈 같이 보이죠. 자, 1000번 했어요. 1000번. 그때 상당히 제법 눈동자도 있고 색깔이 다른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좀 더 컬러풀해지고 다양해집니다. 2000번. 자, 몇 번까지 하면 될까요? 5000번. 네, 이거는 사람이 이제 뭐 대충 그린 만화가가 뭐 이미 만화가 아닌 사람들 이것 저것 그린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생동적이고 좀 액티브한 걸 그리기가 힘들어요. 자, 10,000번 했더니 다 색깔이 더 뚜렷해지고 모양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죠. 20,000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사람이 그렸는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판단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50,000번. 네. 이건 거의 완벽한. 이건 매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요것만 딱 보여주고 이거 사람이 그렸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하면은 제 생각에 절반. 어떤 거는 좀 엉성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상하고. 근데 어쨌든 화풍에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얼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면 서로 구분하기가 힘든 이런 상태를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제너레이티드 영상인데요. 자,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벡터에 대한 거를 좀 집중해 보세요. 이게 00, 두 개의 2디메저널 Z 벡터인데 자, 이렇게 다양한 영상이 이렇게 보여요.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 값이 다르다는 거죠. 제너레이터를 구동하는 벡터가 달라요. 자, 이 사이의 값들이 쭉 존재하겠죠. 0부터 0.5까지. 0.1, 0.2, 0.3.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이게 한 로로, 한 열로, 그러니까 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려볼까요? 짠. 이렇게 해서 여자로 바뀌어요. 자,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게 각도가, 이쪽 보고 있는데 점점 돌아서 이쪽 보고 있죠. 여기 있는 영상도, 이렇게 좀 회전하고 있어요. 얼굴의 형태도 이 영상하고 이 영상의 중간 영상을 가지면서 변하죠. 여기 굉장히 이마가 넓은데 점점 좁아지면서, 웃는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파라미터가 더 있어요. 이번에 두 개만 보는 거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실험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실험 코드를 가지고 돌려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시점에서 한번 정의를 하면, 자,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는 걔는 버텀업과 톱다운. 자, 버텀업은 뭘까요? 버텀업. 아래서 위로. 그러니까 노이즈에서부터 실사까지 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제너레이터죠. 이거는 오브젝트를 컴포넌트 레벨에서부터 만들어서 제너레이션하는 학습 방법. 반면에 톱다운은 이거는 전체 오브젝트를 보면서 사람이 느끼도록, 사람이 얘는 리얼이다, 페이크다 느끼는 것처럼 기계가 그거를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톱다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작은 알갱이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오브젝트를 보는 반면에 얘는 뭐예요? 런을 할 때 하나하나 한 픽셀 한 픽셀,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우리가 학습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얘를 제너레이터요. 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컴포넌트 레벨에서 학습한다. 얘는 홀 오브젝트를 이벨레이션 한다. 그러니까 한 픽셀 한 픽셀 바뀌는 거로 디스크리미네이터 하는 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톱다운이라 볼 수 있는 거고,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제너레이터 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아까 잠깐 물어봤죠. 제너레이터는 왜 혼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느냐? 자, 답은 나왔어요. 자, 학습할 수 있으면 겐이 필요 없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터 뭐예요? 어떤 코드 벡터를 이용해서 숫자, 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보통 78x 78인가요? 28x 28인가? 네. 여러 개 코드를 바꾸면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사람이 쓴 숫자가 아니고요. 기계가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쓴 거하고 유사하죠. 이 코드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바꾸면서 1 숫자가 이렇게 밑에 있는 요 두 번째 컴포넌트는 뭘 의미합니까? 각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가 다 다르죠. 그러면 이것은 숫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0.1, 0.9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학습된 거죠. 이 학습되는 데이터가 자, 1을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y1, y2, y3가 요것의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이제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 0, 0, 0, 0, 0.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값이 이것과 디스턴스가 작도록 우리가 뭐 크로스 엔트로피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MSE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디스턴스를 L1, L2를 해가지고 요것이 지속적으로 학습되게 만든 것이 우리가 클래시파이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이 숫자가 이제 요것에 가장 가깝도록 요 원투원으로 제너레이터는 컴포넌트 레벨에서 MSE를 하겠죠. MSE를 각 픽셀 다 위치별로 디퍼런스를 전부 더해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것의 값에 의해서 이 제너레이터를 이건 뉴럴 네트워크이니까 학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2디멘셔널 데이터가 Z1, Z2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Z1, Z2.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일어난 숫자는 뉴럴 네트워크 코드상에서 어디에 있어요? 여기 0, 1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분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코드는 이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엔코드 시키면 자, 이게 소위 엔코더 디코더 개념이에요. 오토 엔코더가 X라는 이미지로부터 Z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 2디멘셔널 데이터로 그러면 이렇게 1을 묶음으로 클러스터링 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0 이렇게 3 색깔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깔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10개 서로 다른 숫자를 서로 다른 기억력으로, 그러니까 1은 전부 어디 속했어요? Z1이 0부터 물론 이게 마이너스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포함해서 그려야 되겠죠. 뭐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값이 이 Z1이 좀 작으면 1에 속하고 5 이렇게. 사실은 디스턴스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못 동작될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펼쳐놓는 디스턴스가 좀 멀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너레이터야. 자, 우리가 엔코더라고 합니다. 엔코더. 제너레이터는 엔코더 개념이에요. 엔코더. 제너레이터는 아니죠. 엔코더는 뭐예요? 제너레이터 아니고 디스크리미네이터죠. X로부터 Z를 만들까. Z로부터 X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너레이터니까 X로부터 Z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엔코더. 지금 우리가 계속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했잖아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토엔코더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미 앞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28x28 영상을 X도메인에서 코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디코더는 뭐예요? 여기는 코드를 다시 디코더로에 넣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럼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X하고 여기 X셋하고 만들어진 우리 X를 이렇게 표현하죠. tilde X. 요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같도록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두 개를 학습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붙여서 하죠. 그래서 두 개가 디스턴스가 이제 작도록 해주는 이런 학습 방법이 함께 학습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엔코더, 코드, 디코더, 9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디멘전은 큰데 이거를 줄였죠. 디멘전 리덕션이 이루어지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숫자 경우 MNIST 여러분들 이미 알죠? 자, 데이터셋, 핸드리튼 데이터 세트를 보통 이 코드 뭐 512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일반적인데 이건 뭐 좀 작아도 됩니다. 같이 C를 만들어주고 이 C가 디코드에서 보다시피 좀 노이즈가 많이 생겼죠. 그 디스턴스를 계속 줄여가면서 이 두 개를 이제 해줘야 돼요. 학습을 시켜야 돼요. 자, 트레인 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실사 영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MNIST는 바이너리인데 얘는 이제 리얼 RGB 영상이죠. as close as possible 가장 가깝도록
자, 픽셀 단위겠죠.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그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너레이터라고.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여기서부터 본 거예요. 랜덤 제너레이티드 벡터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자 우리가 뭐라 했어요? 제너레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했었죠. 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5에서 1.5 사이의 값을 쭉 이동시키면서 요 가까울수록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에 있는 값이 가까우면 0이 되고 여기에 있는 가까우면 1이 되고 예를 든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축을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1.5의 값으로 0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Z2가 점점 증가하면서 숫자가 0에서 6으로 0에서 5로 또 3, 2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0과 9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1과 0이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디멘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멘전을 좀 넓혀서 512면 우리가 표현 가능한 게 사실은 3디멘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이제 2차원의 예를 든 거죠. 이거를 또 명확하게 이제 512 차원으로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하면 얼마든지 구분 가능한 그런 결과들이 얻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토엔코더의 개념이 지금 설명 다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지하고 코드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를 통해서 1을 만들어주고 이 코드가 A죠. 자, 그 다음에 이 B를 E란 코드 넣으면 각도 바뀌고 자, 두 개를 절반에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걸 두 개를 이렇게 플러스 시켜요. 그리고 2분의 1 반씩 평균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각도라든지 두께라든지 이것에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중요할 텐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뭐 0과 1을 표현하는 건 그러면 1은 나올 거고요. 요 값이 바뀌었으니까 이 각도 어떻게 할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대충 이렇게 쓰겠죠. 그죠? 중간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이제 런업을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오토엔코더인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했었죠. 물론, 많은 수학적인 복잡한 거를 통해서 해서, 뭐, KL 다이버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했었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똑같은데, 이 사이에 코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뉴럴 네트워크 엔코더 디코더 사이에, 자, 여기서 X로부터, 여기는 뉴럴 네트워크 Z인데, 이 Z의 평균값. 물론 샘플이 이제 1, 2, 3이 있는 거죠. 샘플을 가지고 이것의 평균을 내고, 소위 그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일반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이 샘플링 값, 디스터번스, 노이즈를 갖다 넣어서 이것에 익스포넨셜 값과 이거를 곱해서 더해서 코드를 만들어준다. 그죠? 자, 요 식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VA에서 어떤 그 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자, 이거 유도했었어요. 자, 이거 뭐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다시 보세요. 자, 지난번에 바로 전 시간에 한 거니까 기억날 겁니다.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고요. 자,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이제 최소화하는데 뭐와 뭐에 이거하고 이것과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인풋과 아웃풋의 픽셀 단위로 미니마 시켰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값이 최소화 되도록 하라. 이 값. 익스포넨셜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i mi 자승. 이것도 지난번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Z 도메인에서의 값. 요 값들이 최소화되도록 이걸 갖다가 학습하는 거죠. 이것도 동시에 우리가 이거를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오토엔코더 갖고 있는 출력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소위 생동적이고 또
가까운 에러가 적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VA잖아요. 그러니까 VA가 오토엔코더의 이제 진화 버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요만큼 이 인풋 데이터의 statistics 어떤 통계치를 반영해서 코드를 만들어주고 그걸 학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VA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이 예, 지금 우리가 오토엔코더 여기서 엔코더, 디코더 이거 했는데 이 제너레이터잖아요. 제너레이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우리가 리얼 이미지를 각각도 만들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제너레이터는 예, 소위 버텀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에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 원하는 겁니다. 입력이에요. 입력인데 우리가 제너레이트한 영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사람이 볼 때 리얼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까울수록 좋잖아요. 클로즈 할수록 우리 좋은데 클로즈 개념이 뭐예요? 바로 MSE란 말이에요. MSE. 자, 여기는 픽셀이죠. 0과 1이라 그러면 얼만큼 서로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 두 개는 지금 완전히 같은 영상을 넣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같죠. 제너레이트 한 거하고 타겟이 같기 때문에 예, 이건 뭐 no problem. 예, 이것은 그대로 카피한 거기 때문에 제너레이트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 미스테이크를 만약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MSE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보는 리얼성과 이것의 MSE가 서로 매치가 돼야만 우리 제너레이터가 우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미스테이크는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반면 어떤 거는 또 fine, 괜찮아요. 이를 보겠습니다. 자, 타겟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두 개의 영상이 있어요. 자, 요 영상하고 요 영상, 제너레이터 영상하고 타겟하고, 제너레이터하고 타겟하고.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건, 요게 픽셀과 요 픽셀이 에러가 생겼죠. 한 픽셀씩만 있습니다, 에러가. 예, 다른 데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볼 때 이거는 상당한 좀 주관적으로 나쁜 거죠. 반면에 요건 어떻습니까?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나머지 똑같고 이 타겟하고 여기가 6픽셀이 늘어났어요. 여기 6픽셀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 6픽셀 에러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 제너레이터 학습합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학습하겠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 사람은 I don't think so. 이거는 나는 그렇지 않다. I think it can actually. 예, 이건 뭐 영어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은 X로 본다 이죠. 나는 사람이 볼 때는 얘는 아니야. 얘는 오케이. 요 늘어나는 건 사실은 이 디멘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 이것이 만약에 뭐 한 200년 다 그러면 6픽셀이라는 게 뭘 대수겠어요. 예, 약간의 이 시프트가 있어도 심지어 이거를 한 픽셀씩 이동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 에러가 다 한 픽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노 프로블럼이야. 그렇죠? 그러나 MSE 측면에서는 예, 많이 차이를 느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버텀업으로 만드는 제너레이터의 MSE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리얼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컴포넌트 간의 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컴포넌트 간에. 이 컴포넌트가 이것과 이것이거든요. 두 개. 예. 그러니까 요것과 요게는 채워진 거고, 요게 하나 고립된 거. 이렇게 채워지는 건 문제 없는데, 이렇게 고립된 거는 이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highly correlated 데이터 하더라도 그거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컴포넌트 간의 릴레이션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딥 스트럭처가 필요하다. 그렇죠? 딥 스트럭처, 딥러닝. 자, 어느 좀 복잡한 러닝 모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이거는 뭐 이미 설명한 건데 레이어 마지막 파이널 레이어에서는 요 값들이랍니다. 이것이 이제 각 뉴런의 아웃풋 레이어 각 뉴런은 픽셀 의미한다. 이것이 이제 뭐 20x20 그럼 400개죠. 400개 출력이 쭉 있는데 여기 empty 비어 있고 잉크 그런 거죠.
요것들 간에 서로 인터코릴레이션이 전혀 여기서 반영할 수가 없어요. 네, 서로 컴포넌트 간에 이거는 이 앞에 값하고 뒤에 값에서 학습될 뿐이지 요것들 간의 관계는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제너레이터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We produce same color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는 요 인접한 것과 똑같은 색깔을 만들어내려고 어떻게 만들 수 있어? Who cares you? 넌 뭐냐? 뭐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죠?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by itself 할 수 없다. 원하는 성능을 만들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과연 제너레이터를 할 수 있느냐? 자, 답은 yes.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펑션을 말하는데 deep하고요. 자, x라는 입력을 넣어서 r이라는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오브젝트 x. 여기서는 우리가 뭐 했어요? 영상을 실제로 리얼이냐 아니면은 페이크냐, 굿이냐 배시냐, 굿, 배스를 판단하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제너레이트를 할 수 있느냐? yes. 지금 답변에 성공했어요. 자, 과연 될까요? 자, 진짜 답은 맞나요? 모르죠. 네, 답은 이어가도록 하면 it is easier. 자, 보면 컴포넌트 간의 톱다운에 의해서 톱다운이 뭐야? 톱다운이 whole object 전체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픽셀 레벨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우리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인데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곳에 한 픽셀이 고립되어 있다고 좀 제가 빛나왔는데 어쨌든 어딘가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아까 안 좋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안 좋다고 판단하고 얘는 오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네,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면 이와 같은 한 픽셀 필터를 쓰면 되죠. 그럼 얘는 분명히 이 값에서 1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고립되지 않은 모든 건 전부 필터에서 전부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1이 됩니다. 아, 그럼 1이니까 고립된 것이 있다. 그러면 X다. 분명히 판단할 수 있잖아. 디스크리미네이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한 것 같은 그런 기능을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미 DX 하는 것이 곧 좋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suppose, assume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추론합니까? 추론 방법은 자, 이 DX가 어떤 X라는 것이 제너레이션 되는데 그 제너레이션 되는 것이 이 DX,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갖다가 최대로 해주는 것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말은 쉽죠. 그죠? X는 디멘전이 굉장히 커요. 뭐 100x100이면 만 개의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요소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다 바꾸면서. 자, 이 계산량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걸 디스크리미네이터 어떻게 학습할 거냐, 그죠? 이러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없는 상태인데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너레이터 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걸 최대화시키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자, 트레이닝은 자, 답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리얼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자, 사람이 그렸죠. 리얼 이미지 D를 통해서 스칼라 1. 자, 스칼라 1. 자,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걸 집어넣어서 이걸 학습해가지고 1만 계속 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 뭐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only 1 출력만 학습하고 있어요. 여긴 전부 리얼이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소위 아까 계속 페이크라고 그랬죠? 페이크. 가짜 영상. 가짜 영상들한테 0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네거티브 이그젬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은 전부 포지티브야. 2를 만들으니까 리얼.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실제로 학습을 하려면 뭐가 들어온지 모르기 때문에 이 페이크 형상이 네거티브 많은 이그젬플을 넣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0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러한 학습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거티브 젬플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거티브 젬플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페이크 형상을 넣어서 이것이 0이 되도록. 자, 그래서 중간에 이것과 사이가 어떤 것이 되는 얼마든지 리니어하게 값이 바뀌죠. 0과 1이 아니고요. 중간 값이 pretty real. 자, 그래서 굉장히 근사한 것 같은데 얘는 분명히 페이크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정상 동작, 잘 동작하면 얘는 페이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학습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이것이 1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학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1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리얼리스틱한 네거티브 이그젬플, 페이크한데 그 진짜 네거티브인가 그런 것을 어떻게 제너레이션 할 건지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 이그젬플의 세트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랜덤하게 제너레이션해 이렇게. 자, 랜덤 함수, 랜덤 값 z n 0 1. 그러니까 노멀 분포, 가우시안 노멀 분포를 이용해서 이 제너레이터를 동작시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구분해주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고요. 자, 두 개를 리얼과 그러니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자, 그래서 이 DA에서 이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이 이거죠. D가 잘 완성된다 하더라도 제너레이션. 이거 뭐야? 굉장히 많은 양의 계산량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X라는 게 이제 디멘전이요. 막 10,000개, 어떤 포지션별로 쭉 있어요. 그 포지션별에 리얼 이그젬플이 이렇게 어떤 값을 갖는다. 이게 X라는 거는 이제 화소값이 되겠죠. 디멘전을 쭉 펼쳐놓고 각 위치에서 화소값이 이거 뭐 16인데 이 값들을 이렇게 1차원으로 쭉 펼쳤을 때 중간에 리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dx라는 값이 뭐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에 가까워야 되겠죠. 이 리얼이 이그젬플이니까. 그러니까 0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이 d가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포지티브 이그젬플, 오브젝트가 포지티브 이그젬플에 대해서 이와 d를 만들어주면 학습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리얼 값이 없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죠. 이렇게 서프레스, 이게 눌러야 되는데, 이게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실제로는, 이 리얼 이그젬플 다른 영역에서의 그 값을 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DX의 목적인데, 이걸 줄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줄여야 돼요? 이렇게 제너레이트형 값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제너레이트된 픽셀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만약에 서로 완전히 다른 걸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눌러주고 좀 올려주고 이렇게 실제로 D를 만드는 이 부분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틀린 값이죠. 이 값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 리얼이 이렇게 들어오던가 또는 페이크가 들어오던가 제너레이트 된 값이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자, 이렇게 리얼 다음에 제너레이티드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여기에 있는 dx 값이 이렇게 서프레스 디크리즈 된다. 그러니까 점점 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리얼의 값에 제너레이티드 되는 dx가 맞기 때문에 어떤 값이 다른 값이 들어갔을 때
이곳에 리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점점 진행하면 이렇게 가까워지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양쪽에 generated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이에 generate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값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겠죠. 네. 예를 들면. 자, 그런 것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generator하고 discriminator를 프로와 콘, 그러니까 장점, 단점. 네. 자, generator는 딥 모델을 이용해서 쉽게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generator는 아까 버텀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컴포넌트 간의 코릴레이션을 갖다가 학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접한 것 픽셀 간에 이제 가까운 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한 픽셀 한 픽셀 단위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프로는 뭐예요? 큰 그림을 우리가 탑다운, 큰 그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면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제너레이션은 리얼과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다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네거티브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너레이션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제너레이트하고 리얼이 이렇게 분리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를 정리한 겁니다. 포지티브 이그젬플을 줄 랜덤 제너레이션하고 가고 이터레이션에서 자,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잘 할 수 있는 D를 학습한다.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제너레이션 한다. 자, 그래서 겐의 이제 베니핏, 우리가 장점이 뭐냐? 자,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갖다가 이제 뒤에 트레이닝 하면서 명확히 나올 텐데, 자, 우선, 정리하면, 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제너레이터는 이 이그젬플이 네거티브 샘플을 잘 에피션트하게 제너레이션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D가 이제 이 제너레이션 통해서 얘는 그걸 맥시마이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리얼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자, 제너레이터의 관점에서는 자,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별로 오브젝트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글로벌 뷰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만 가지고 학습하면 안 되고, 제너레이터만 가지고 그걸 똑같이 만들면 물론 이미테이션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판단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